저는 저 월장사 성부방구가 교육실장과 태백 장사 주지 담당하고 있는 자암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저기 태백에 장명사라고 있어요. 거기는 요즘에 한 번씩 여기 그 강릉 MBC 뉴스 같은데 보면 뭐 장성강호수 문 닫는다는 거 나오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 장성강호수 그 탄광에서 돌아가신 분들 위패 모신 사찰이에요. 한 달 전쯤에 그 제가 한번 잠깐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사찰에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지나시는 길이 계시면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장성강호수 문 닫으면 이제 뭐 소유권 문제라든가 토지 매입 같은 거에 좀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제 월장사 출가해서 이제 처음 제가 배운 적광장에서 이제 여러 신도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첫날이에요. 바깥파라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부담도 되고. 그 뭐 변변찮지만 예, 부족하지만 그 제가 저보고 뭐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주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과 삶. 예, 첫 번째는 이제 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인상 깊게, 제 인상에 깊게 남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게 2017년 5월경에 방영된 그 사람과 사람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100년을 살아보니, 예, 여러분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가시는 분들 바로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프로그램에 이게 출연하신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있잖아요. 사천의 덕실마을이라고 이제 최자, 돈자, 춘자 할아버님이 출연하셨어요. 이분이 당시 106살이셨어요. 엄청나시죠? 지금도 그 유튜브 보면 동영상 나오는데 장작까지 펴시고 어깨도 꼿꼿하시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이제 사는 게 뭔지 이제 담당 PD가 가서 이제 여쭤본 거죠. 담당 PD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죠. 예, 160살. 이분 말씀이 이제 고종 돌아가시는 것도 다 보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106세 사신 인생의 지혜를 이제 구한 거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보니 예?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야지 남의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감하세요? 예? 아니요? 동감하시는 분.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수행자 기운을 좀 느꼈어요. 여기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 남의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이제 좀 크게 좀 울림이 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판단, 기억, 관심, 그리고 의견 이런 건데요. 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세계관이거든요. 예? 내 세계관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우리가 이걸 보통 에고라고 하죠. 자아의식. 예. 그리고 이 에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어떤 스토리텔링, 이야기들 조합물이고요. 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모인 이제 기억의 흔적인데, 이게 왜서 이제 나한테 이제 수행자, 이분이 하신 말씀이 수행자로서의 기분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선방이나 아니면 저같이 이제 포교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미리의 실장님 같은 분이나 우리 저 훌륭하신 포교 담당 스님들, 기도하시는 스님들 모두 수행 정진한다는 스님들도 결국은 자기 생각, 내견에 어떤 지견에 이르고자 하는 공부거든요, 이게.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도성제.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정견이잖아요. 정견. 예? 그 정견은 이제 법의 실상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인데,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진리거든요. 진리. 예. 그것은 이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치를 이제 말하는 거죠. 예. 참단 이치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하는 노력. 이제 그게 이제 수양이라고 봅니다. 예. 대충 이제 제가 그 할아버님 말씀하신 이 할아버님께서 이게 내가 살아보니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야지 남의 생각 따라 이제 사는 게 아니야. 뭐 이게 좀 이제 왜 그런지 좀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양을 한다 그러면 대상은 이제 나와 자신과 이제 세상이거든요. 네. 결국 그거는 이제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 마음가짐, 그게 이제 수양의 결과죠. 어느 분야나 뭐 이제 스님이 아니더라도 각 분야의 그 최고 뭐 전문가가 되신 분들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뭐 그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자신과 이제 공부를 자기가 지금 맡은 그 소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삶의 중심이 되는 자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이 삶을 마주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자, 돈자, 춘자 할아버님께서 비록 출가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삶에서 수행을 하신 거다. 네? 수행을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의 태도로 사시다 보니까 살다 보면 뭐 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이제 그 손자가 이제 재산을 좀 많이 탕진했나 봐요. 예? 그래도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시다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만약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보면 양족존 그러잖아요. 지혜와 자비. 보통 자비를 동양에서는 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채자, 돈자, 춘자 할아버님께서 이런 태도로 사시다 보니까 이제 덕이 이제 높아지신 거죠. 웬만해도 훈훈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삶의 태도가 생기신 거죠. 근데 만약 이제 자기 생각 없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힘든 시기는 찾아오거든요. 누구나 다. 네. 그런 세월은 다 겪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삶의 태도, 훈훈한 그런 삶의 태도가 없으면은 아직까 교만만 거듭한 이제 그런 나이가 많은 이제 노인이 되겠죠. 그게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라도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도 그것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직까 교만이 거듭한 이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사람 생각이 좀 유연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유연하게, 유연한 생각. 그리고 좀 균형 있는 그런 생각. 예. 유연하고 균형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왜 생각이 왜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될까? 예. 이거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바는 이렇습니다. 지나온 기억의 흔적은 결국은 경험이잖아요. 예? 경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본인의 생각, 말, 행동. 우리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매일 마주하죠. 우리가 이걸 경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한 바대로 자기 언어로 바꿔서 기억하는 거죠. 예?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각자의 세계관이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업성이라고 하죠. 업성.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됩니다. 보니까.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뭐 이런 고정값이 갖게 생기는 거예요. 고정값이. 근데 사람마다 이제 처한 위치가 이제 다르잖아요. 예? 마주하는 세상이 다르기도 하고. 마주하는 위치나 세상을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계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은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억했는가. 예? 대충 이제 답이 거의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생각을 당연하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은 이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요. 시멘트보다 더 굳어버리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갖는 생각 등등으로 이것이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는 이 생각이 굳어버리면 예, 군중에서 생각이 고립되는 겁니다. 이게 월장사 교구장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화석화된다. 예,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석도 이제 오랜 여러 물질들이 오랜 세월 동안 땅 속에서 이제 굳은 거잖아요.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 이제 생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도. 예. 때로는 이제 본인의 생각도 이제 관찰 대상이라는 거죠. 내 생각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객관화하는 것. 예. 이게 내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세계관, 에고 만드는 기회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예. 예.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 생각이 굳건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예. 여기에 상응하는 의지가 생기면은 이것이 생각의 중심이 돼서 변화가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런 거야. 생각은 누구나 다 변하지 않아. 똑같아. 뭐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간절하고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굳건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힘이 돼서 그 변화도 생기는 거고 삶의 원동력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예.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근데 불교에 보면 불교 수행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불교 수행이 이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몸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관 수행이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거기에서 이제 뭐 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게 지의 첫 번째가 이제 보니까 이제 몸을 멈추는 거예요. 특히 현대 이 몸을 멈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많은 정보나 개인에게 넘치게 공급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편리한 아름다운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예. 현대사의 특징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것을 알기를, 예. 그리고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예. 무슨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강요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정말 내 의지인지도 모르게 내가 그 요구에, 니즈에 따라서 어느새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멈추는 법,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소수반이 이 중요성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정말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몸을 멈추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멈추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지죠. 미칩니다, 진짜. 그리고 멈추면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생각도 일어나요. 슬픈 생각도 일어나요. 그러나 이건 잠깐입니다. 훌륭한 월장사 명상마을 같은 데 가면 훌륭한 마음 지도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또 이렇게 지도받으면 금방 또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정에 휘둘리더라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또 걸려요. 다른 데 가도 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는 걸 바꿔야지 상황을 바꿔봤자 그렇습니다.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멈출 줄 아는 힘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명상의 하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이때마다 자기 마음이 널뛰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당에 가기도 하고요.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당장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고통의 씨앗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감정에 내가 휘말리기 때문이죠. 기도하고 참선하는 목적 중 하나가 지나치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내가 끄달려 가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때 지나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신을 멈출 줄 아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을 멈출 줄 모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균형 잡힌 생각이나 유연한 생각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감정에 휘말리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마음 저금통을 쓴 만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매너 있는 행동, 이런 선업, 이런 선행이라 하죠. 요거는 자기 마음 그릇에 같이 적응하는 겁니다. 이게. 선업을 하시면 내 마음 살림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뭐가 되느냐? 각자 자기가 적응해 놓은 마음 크기죠. 그래서 사용한 만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채워 넣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마음 공부하는 것,
선행하는 것. 예, 요겁니다. 매일 살면서 쓰는 마음 살림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렇게 채워놓는, 예? 마음 저금통을 쓴 만큼 채워놓는 이걸 하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마음의 여백이 별로 없어요. 너무 딱딱한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대성불교에 우리가 선불교에서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본래 성품을 선하다 할까요? 악하다고 볼까요? 예? 이게 성선설이나 성악설 이거 있잖아요. 불교는 이제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에요. 우리 선불교에서는 이제 불성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과법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이제 망상, 분별, 이제 집착이라고 보통 합니다. 특히 집착이에요, 집착. 여기 오대산이잖아요. 중국 오대산에 이거하고 관련된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무착 스님, 이게 당나라 스님이실 거예요,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오대산은 이제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오대산을 찾는 수행자들은 근원적으로 이게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 그래서 무착 스님하고 관련된 수행 일화에 벼감록에 보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건데 전산산, 후산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이제 무착 스님은 오대산 금강굴에서 만난 노인에게 물었어요. 네, 무착 스님이 이곳의 불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노인이 용과 뱀이 함께 살고 있고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삽니다. 그랬어요. 이 말 듣고 이제 딱 멈췄으면 됐는데 무착 스님이 한 마디 더 물어요.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전산산, 후산산 그랬어요. 앞에 세 번 갔다 뒤에 세 번 오는 거예요. 그 자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무착 스님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재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너무 이게 노인이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그 재는 마음 쓸데없다, 분별심 쓸데없다 이거 일러준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 사유는 공이라는 것을 일러준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좀 고급진 말로 사량 분별심이라고 하죠. 이거 내려놔라.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동자승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무착 스님을 만나요. 동자승이 이제 노인이 문수보살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줘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 자,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티 없는 진실한 그 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예. 이처럼 이제 대승불교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맑게 하는 거죠. 예. 망상, 분별, 집착이 사라진 청정한 마음자리에 머물러 자신과 마주하는 겁니다. 예. 이 자신과 마주해서 자기 신을 객관화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자리가 진실한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성 안 내는 얼굴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는 거죠. 예. 이제 뭐 마치는 말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생각은 균형 잡히고 유연하면 좋다. 예? 내가 생각하는 내 삶,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친구, 내가 생각하는 사업, 뭐 등등 이와 같이 정리해 보는 게 지난 삶이나 앞으로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객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반조지심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밤에 이제 그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 이제 그 달빛이 비춰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비춰보는 거죠. 예, 예. 그 무엇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마주하는 이 순간 모든 환경은 오직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갈 때 혼자 가지 데려갑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 중심이 있어야 상황이나 자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나 자신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가 약해집니다.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을 바꾸자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휴식을 좀 자주 많이 가지시고요. 예? 그리고 자기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을 한번 이제 찾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생각을 믿으세요. 내 생각. 진짜 꿈꾸는 사람의 눈은 빛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유광명처럼 밝아져서 모든 불자님들의 눈에 안강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